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언제나 왜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차로 20분 걸리는 시댁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달랑 2주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고요. 그렇게 3주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놈한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지. 어른들한테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어?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이거 왜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다 너 요리랑 살림을 가르치기 위해서지. 라네요. 그래서 제가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하고 그리고 살림을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난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안 올래요. 라고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냐? 한심한 여편네야. 라며 소리 지르시네요. 그러시면서 나는 분명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먹는다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보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든 아들놈이든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 포기 못하고 끄떡하면 이상한 거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시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에 도착인데 왜? 저 회사 가는데요. 휴가 가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나요?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을 막히시대요.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악건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엥?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대요. 진짜 내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많아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시기에 제가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기에 제가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길래 제가 왜요? 친정엄마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면서 고맙단 말을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고 하네요.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 하시길래 제가 왜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으므로 제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렸어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들이랑 커피 먹다가 저보고 오라고 하대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어요. 동창 모임인지 몰랐고 우리 집 근처에 5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 마침 그 장날이라 같이 장이나 보잔 건 줄 알았죠.
갔더니 딱 봐도 내기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였어요.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고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어요.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만 있냐길래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장바구니도 챙겨왔죠.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이때부터 이미 내 머릿속을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쳐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냥 네 라고 했어요. 그냥 남들만큼 벌어요.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급 나와요.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버는 것 같네요. 저보다 4살 많고요. 제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히 있어요. 저의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라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했어요. 겁나 해맑게. 병딱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제 엄마가 아니니깐요. 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는지 다른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 보다.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하대요. 이땐 정말 빡쳤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내 약점 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있어요.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어요.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검사 받으니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왜 부르셨어요? 왜는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아, 네. 그러면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 것 같아서. 좀만 더 있다가 방금 왔잖아. 그래서 불편해요 라고 했어요.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러자 아까 애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허. 거리네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혼내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 쫓아나와서 볼기짝 올려 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시는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 왔어요. 신랑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어제 오늘 신랑 전화 계속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저 왜 친정 왔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는 하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드네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는 채신 듯하나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합니다. 저 진짜 사과받고 싶어요. 신랑도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저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는 너한테 꼭 사과시키겠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하고 있는데
사과받고 정말 시댁하고는 인연 끊고 싶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방법일까요? 댓글입니다. 뭘 기다려요. 글쓴이도 퍼포먼스가 약하시네. 말만 이혼할 거야 하고 신랑이 조금만 굽혀주면 글쓴이가 수그러드니까 저 노망난 할매가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서류 뽑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쓰라고. 네 엄마가 날 포함해서 내 부모까지 모욕하는 거 못 참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해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 아들 이혼 딱지 붙어서 반품한다. 그리 귀한 아들 데려간 며느리 미워 죽으려 하셨는데 이제 평생 끼고 사실 테니 기뻐하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큰소리치고 잡으면 내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냐고. 당신 아들 그렇게 잘난 거 아니고 내 부모 모욕까지 들으며 데리고 살 가치 없으니까 반품하겠다 하세요. 어머니의 경솔함 덕에 아들이 이혼 딱지 붙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라 하시면 아마 시험에 바로 눈물바람하며 내가 미쳤다,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럴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실제로 할머니의 시집살이에 엄마가 쓰신 방법입니다. 애도 없겠다 저걸 보며 사느니 이혼하겠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보이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은 참을 수 없으니 이혼하겠다. 아버님께서도 이혼은 아셔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인사차 전화드렸다. 건강하시라 하고 끊어요. 그 번호 바로 발신 금지하고요. 시엄마 전화번호는 받되 녹음해서 물증 남겨놓으시고요. 님 남편은 제 남편과인데요. 사람 좋다 못해 크고 작은 분쟁을 회피하는 유형이에요. 그 손에 맡겨봤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님 손에 피 묻히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 정도면 이혼할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고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욕보이는 집구석하곤 엮이고 싶지 않을 듯요. 님 남편이 똑 부러지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었음 자기 엄마 저러는 거 철저하게 막았어야 해요.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와이프 속상하지 않게 지켜줬어야죠. 님 남편은 그냥 방관자예요. 막을 용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